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자살하지 않게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우리를 이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기생충은 아니지만 우리를 숙주로 삼아서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 기생충 같은 영화 패러사이트의 기생충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 심리적인 굉장히 안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또 심리적 취약한 부분 있는 사람, 뭐 우울장애라든지 또 불안장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더 이제 불안, 우울이 심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실은 또 이런 경제가 이제 이렇게 어려우면은 약간 좀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약간 좀 너무 생각이 많이 닫혀 있다든지 좀 인지 왜곡 있는 사람들은 상을 들든지 굉장히 이 경제 상황 어려운 걸 막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것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고 끝이 없다. 나는 망했다. 답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생각을 참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성 많이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이렇게 하는데 또 에피큐리안들은 항상 까르티엠 하면서 현재 항류하면서 기쁨을 간직하기를 우리에게 이제 촉구하는데 사실은 내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평소에 생각을 잘 가진 사람도 상황에 몰리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울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자살률이 1위인데 뭐 이런 자살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심이 좀 많고 뭐 고등학생 같은 또 이렇게 입시 위주 경제 이런 쪽에 공부에 대한 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이제 경제적인 차원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전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잘하면은 조금 이렇게 우울로도 쉽게 도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행복을 찾아서 보면은 가드너 와이프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너무 생각이 인지 왜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내 삶은 끝났다, 답이 없다, 출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짜증내고 막 그렇게 하던데,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인간이 이제 저 자신을 비롯해서 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회복 달성 관련해가지고 네 자신이 고난이 네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면 니는 오히려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빅터 프랑크 같은 사람도 의미치료를 얘기하는 빅터 프랑크도 약간 유사한 말로 이제 그런 해탈성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은 계속 고난이 나를 너무 무너뜨리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 삶의 주위에서 삶의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버텨날까. 사실 옛날에는 이제 신학자 스탠리 하우스 인생은 답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신앙이 답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 얘기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답이 없이 이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던데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상황에서 막 무너질 때. 윤동주도 이제 인생은 살기 어려운 건데 시를 이제 쉽게 쓰면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상황이 막 무너질 때, 상황 속에서 무너질 때, 야, 뭐 그깟 일로 그렇게 하냐.
툭 들어 일어나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막 매몰되는 게 있고, 생각보다 정신적 고통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정말 생각보다 또 회복트레스를 갖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사실은 이제 그 경제 붕괴와 함께 경제 공황과 함께 온 것 같고, 사실 이제 미국의 굉장히 가난한 계층들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나 여러 이제 인도 상황이나 뭐 아메리카도 보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제 생각해 봤는데, 마치 이 상황은 엘리자베트 키블로스가 말하는 그 죽음 상황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암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암에 걸렸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그걸 이제 부인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제 막 분노를 하죠. 이렇게 나는 왜 이거 그 살은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나는 왜 죽어야 되나. 사실 경제적으로 뭐 이게 이제 경제적 같으면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에 대해서 막 이 사회구조에서 분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협하게 되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울이죠. 그 다음 단계 바로 이제 수용하는 것인데, 잘 수용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상실감과 마틴 셀리그만 말하는 어떤 그 무력감, 근데 이렇게 경제적 고통이 오래 가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지금까지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코로나19가 함께 더 상실감과 무력감이 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끝이구나, 답이 없구나. 그 생각이 인증식 치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국도 인지를 안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 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망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도 많은데, 그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정말 이제 힘들지만, 우리가 막 쓰러지지만, 어떤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영웅이 되기 전에 그냥 이 시간들을 버티는 거 있잖아요. 버티는 거. 버티고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를 해결을 못 하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데,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를 비난하지 않는 거. 음, 그냥 돈이 없지만, 그냥 이 순간순간, 정직하게 반응하고 최선을 다해서 반응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뭐,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IMF 때도 그런 걸 겪었던 것처럼, 어,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제 누구죠? It's not your fault라고 한 사람. 시온 교수였죠. 고딜 헌팅에서. 근데 너의 잘못이라고 정지하기보다도, 얘는 마틴 셀리그만도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를 너무 정지하지 말랬죠. 원인 분석했을 때. 설명 양식 좋아했는데, 이것이 내가 문제를 하지 못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내 자신이 억수로 나쁜 놈이고, 뭐, 무책임하고도 못한 놈이라기보다도, 그냥 좀 정직하게 반응하고 용기 있게 반응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서적 대처를 잘하자는 그런 얘기 같은데, 에릭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반응을 잘할 때 우리는 좋은 인격들을 갖게 되고 좋은 삶을 살게 된다고. 경제적으로 무너졌지만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용기 있게 반응하고 자살하지 않는다면은 나의 인격은 더 좋아지고 덕은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덕을 기반으로 하는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자기 구조적인 또 차이가 크니까
그 뭐냐면은 그냥 이 순간순간을 버티는 거. 어떤 역전의 가능성이 있겠죠. 반전의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엘자베스 키블로스가 말한 5단계 그 다음에 그 소망의 단계였죠. 내가 죽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뭐 그러니까 종교적인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어떤 기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신께 기도하고 근데 이제 뭐 신앙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빅터 프랑클이 말하는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붙잡고 있는 중요한 삶의 서사가 있을 거예요. 의미를 갖고 있는. 근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상실감 있지 않고 그냥 정말 그냥 이 순간 정직하고 진실하게 용기 있게 반응하는 거. 그 에릭슨이 그걸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던데 그 자체가 도덕적 영웅이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도덕적 영웅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운이 좋아서 자기가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다면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우리가 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용기 있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대뇌 변경계가 너무 또 불안이 엄습해가지고 과잉 활성화돼가지고 또 순간순간 분노도 일어나고 또 분노 조절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이 싸울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19에 경제적 문제 갖고 오늘 사이 좋았는데 내일 또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살하지 않는 거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거 이 순간순간을 버티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뭐 저 자신도 너무 막 잘 무너지고 제대로 리질리언스 회복 트랙스를 못 가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뭐 위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월호 때 무너지고 메르스 때 무너졌잖아요. 지금 5년 후에 지금 우리가 일어났은 거거든요. 그때 지금까지 우리가 버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인내 가운데 버티고 우리가 자살하지 않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다시 끝났을 때 또 우리가 또 새롭게 인생에 대해 성찰하는 외상후 성숙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일단 우리는 너무 무너지지 않고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